왜요? 내가 본 총리 중에 최악이에요. 화이트리스트. 말이 참 이뻐요. 무역 가지고 하는 싸움. 근데 무역판에서 사람 바보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지소미아. 10년 동안 일본 경제를 말아먹었을 때 아베는 문득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말아먹었는데. 그때 아베에 대한 내 감정이 뭔지 알았어요. 저 남자 가지기 싫다. 아베는 코발트 블루가 잘 어울리더라. 평생 코발트 블루 입고 적자 인생 사세요. 페페TV. 일본은 한국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위풍당당하게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던 일본이 점점 한계에 부딪혔는지 여러 가지 부문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씨, 무슨 4개월도 못 버텨요. 자존심도 없어요? 창피하지 않아요? 어휴, 보는 내가 다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리네 아주 그냥. 오늘은 자신감있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선언했던 일본이 은근슬쩍 고개를 수그리고 들어오는 현상에 대해 세 가지 분야에서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대한민국의 삼성이 5G 장비로 도쿄올림픽에서 2조 3,005억 원의 일본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일본은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이동통신 2위인 KDDI의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됐습니다. 국내와 일본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KDDI에 올해부터 5년간 20억 달러어치의 5G 기지국 장비를 공급합니다. 국내 통신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도쿄 등 수도권 5G망의 장비 공급을 시작했고 에릭슨과 노키아는 지방 5G망을 구축한다고 말했습니다. KDDI는 내년 3월부터 5G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3년부터 53,626개국의 기지국을 설치합니다. 일본에선 KDDI 외 NTT 도코모와 소프트뱅크, 라쿠텐 모바일 등 4개사가 5년간 기존 4G에 5G 전환 비용까지 합쳐 3조엔 약 32조 5,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 삼성의 일본 5G 장비 공급 규모는 앞으로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 기관인 IBIS는 세계 5G 시장 규모가 2020년 378억 달러, 약 45조 2,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수출에 신경을 써왔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5G 장비와 스마트폰이 꼭 필요한 데다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한 일본은 삼성전자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국내 통신업계는 삼성전자의 5G 장비 일본 진출 성공은 세계 5G 시장에서 최강자로 꼽히는 중국 화웨이와 맞설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1월 3일 새해 첫 사업장 방문지로 경기도 수원의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 생산 라인을 찾아갔을 때만 해도 5G 시장에서 도전자의 자세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도전자를 자처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연말 기준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이 6.6%에 불과해 화웨이의 31%나 에릭슨의 29.2%, 노키아의 23.3% 등과 격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만 해도 세계 6위, 7위권에 머물던 삼성전자가 6개월 만에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었던 건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우방국에 화웨이에 5G 통신 장비를 도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자국 내 기업에는 거래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호주, 일본, 대만 등이 화웨이 제재 동참을 선언하며 화웨이 장비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 기간 준비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짝 속도를 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장비 외에 5G 칩셋, 5G 스마트폰 등 5G 관련 1년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점도 짧은 시간 안에 화웨이를 추격할 수 있었던 비결로 꼽힙니다. 한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도 결정적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 과정에서 기술과 제품의 신뢰성을 기획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6월 시장조사업체 델로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37%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화웨이의 28%와 스웨덴 에릭슨의 27%, 핀란드 노키아의 8% 등을 큰 차이로 따돌린 것입니다. 단시간에 이렇게 1위로 등극할 수 있었던 건 삼성전자가 그만큼 저력 있는 기업이라는 소리입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초부터 일본을 오가며 NTT 도코모의 가즈히로 요시자와 대표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등을 만나 일본 5G 시장을 적극 공략한 게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럭비 월드컵 2019의 개막식이 열렸던 지난달 20일엔 일본의 도쿄 조우시 스테디움 스카이박스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등과 함께 이 부회장이 나란히 앉아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일본의 언론조차 이 부회장의 참석을 의아하게 여겼지만 럭비 월드컵부터 5G 시범 서비스
서비스를 시작한 일본의 장비와 단말기를 공급한 삼성전자에 대한 일본 측의 감사의 표시였다는 후문입니다. 아베까지 나서서 삼성 측에 감사의 인사를 표한 건 그만큼 일본은 삼성 없이는 5G 개통이 어려웠다는 소리입니다. 삼성전자는 일본을 발판으로 중동과 유럽 시장도 엿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5G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우디는 현재 5천억 달러를 투자해 스마트시티 네옴을 조성 중입니다. 5G는 기존 4G보다 270배에서 1000배 빠른 통신 속도를 제공합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5G 상용화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삼성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삼성이 일본 진출에 성공했지만 화웨이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화웨이 측도 올 상반기 한국,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5G 상용화에 나섰다며 이 중 3분의 2가 화웨이의 도움으로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가 맺은 해외 5G 구축 계약만 50건이고 해외로 선적한 기지국 장비만 15만 대라는 것입니다. 삼성은 자만심에 쩔어 허세 부리다 몰락한 소니를 잊지 말고 계속적으로 혁신과 발전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삼성이 일본에 5G 장비를 수출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삼성에 이어 SK 하이닉스에도 에칭가스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쯤 되면 말로만 화이트리스트 배제지 수출할 거 은근슬쩍 다 하면서 일본은 꼬랑지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승인 건수는 총 7건이 됐습니다. 반도체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삼성전자에 이어 SK 하이닉스에도 에칭가스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에칭가스는 반도체 주요 공정 중 정밀하게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주로 사용됩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8월 에칭가스 수입 허가를 한 차례 받았지만 SK 하이닉스가 수입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SK 하이닉스에 에칭가스를 수출하는 업체는 일본의 쇼와덴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하이닉스 관계자는 일본이 초고순도 기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고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각각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5건이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수출 허가 2건이 추가돼 총 7건이 된 것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주로 반도체 기판인 웨이퍼 식각과 불순물 제거에 사용되는 에카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류 검토에 최대 90일이 소요되는데 90일이 다 되도록 아직 수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자는 불산에게 수출 허가 승인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자료 보완 요구가 많다며 정부는 얼마든지 일본과 협의할 용의가 있고 일본 측에도 요구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어떡합니까? 그나마 수입해오던 불화수소도 필요 없어질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들에서도 이제 일본 거 필요 없답니다. 드디어 페페TV의 계획대로 소비재뿐만 아니라 생산재, 자본재에서도 노재팬 현상이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출 허가를 받은 SK 하이닉스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에카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하고 이달 초부터 국내 업체 제품을 일부 반도체 생산 라인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는 액체 제품 수출은 아직 한 건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더럽고 치사한 나머지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 업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지난 1일부터 일부 생산 라인에 일본산 액체 불화수소 대신 국산 제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액체 불화수소는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깎고 불순물을 없애는 데 쓰이는 핵심 소재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불화수소를 램테크놀로지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램테크놀로지는 2001년 10월 설립된 반도체 공정용 화학소재 전문 국산 기업입니다. 중국산 원료를 수입해 재가공한 불화수소 제품과 자체 생산분 등을 모아 SK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램테크놀로지의 액체 불화수소 공급 가능한 물량은 연 7,000톤 수준으로 SK 하이닉스 전체 수요량의 절반 정도입니다. SK 하이닉스와 램테크놀로지는 지난해 말부터 액체 불화수소 생산을 함께 준비했고 지난달 최종 품질 시험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도 지난달부터 일부 생산 라인에서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기업들이 대안책을 강구하게 된 배경에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수출 승인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의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가 늦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국산 제품 품질 테스트에 더욱 속도를 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업계도 빠른 속도로 액체 불화수소 국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초 액체 불화수소를 일부 국산화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산업 역군들이 일치월장해가는 가운데 일본은 국방 분야에서도 꼬랑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북한이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추정체의 개수를
개수를 초기에 2개로 잘못 파악하는 등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등 양국 관계의 악화를 오판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 주변에서 정보의 부족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개수를 2개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1개의 탄도미사일이 2개로 분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정했다면서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가운데 한국과 충분히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잘못된 판단의 원인으로 대두됐다고 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 결정한 것도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 일본의 그림자를 들이운다면서 지소미아는 11월 22일까지 유효하지만 이번 발사에서 양국의 협력이 불충분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해야 할 일은 한다고 말하며 되도 않는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정보 요청을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과 연계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방위성은 허세란 허세는 다 부리면서 수그리고 들어오는 전형적인 중2병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심 다 버리고 한국에 은근슬쩍 빌부터 먹으려면서 허세라는 허세는 다 부리고 있는 일본의 모습에 대해 집중 조명해봤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오늘은 지난번 곽철용에 이어 타짜 정마담 성대묘사로 아베에게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아베를 아냐고요? 내가 본 총리 중에 최악이에요. 화이트리스트. 말이 참 이뻐요. 무역 가지고 하는 싸움. 근데 무역판에서 사람 바보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지소미아. 10년 동안 일본 경제를 말아먹었을 때 아베는 문득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말아먹었는데. 그때 아베에 대한 내 감정이 뭔지 알았어요. 저 남자 가지기 싫다. 아베는 코발트 블루가 잘 어울리더라. 평생 코발트 블루 입고 적자 인생 사세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의 주문 보내드릴게요. 페페TV를 시청하신 당신은 행운의 주문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이번 주에 로또 1등에 당첨되실 운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을 비롯한 부모님들까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페페TV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다면 매일 그 꿈을 생각하고 되뇌어 보세요. 언젠가는 그 꿈에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본 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 얻어진 한 번의 성공, 그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셔도 됩니다. 모든 승리자는 실패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발버둥 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한 실력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을 페페TV는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과 실무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결렬에 대한 양측 간의 입장이 서로 극명하게 다른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북한은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지만 연말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워싱턴의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좋은 대화를 가졌다면서 북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의 CNN은 트럼프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이 현재 정체되고 있는 남북협상의 실태를 인정하고 이를 더욱 장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NN이 보도한 해당 기사의 헤드라인은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야 하는 이유인데요. 북한은 최근 SLBM의 시험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연중 내내 북미 협상이 정체되는 동안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갈 것임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발사된 것은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이었는데 미국과 협상이 시작된 이후로 이렇게 긴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의 발포는 처음이라며 트럼프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탄핵 심판과 국내 스캔들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바랄 수 있는 최선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의 이전 미사일 시험 발사들에 대하여 그것들이 기준을 넘지 않았고 단거리 미사일이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일축해왔고, 최근에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자신들의 역할을 이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미 이전에 미국을 위협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면서 이것은 동맹국의 안보에 대해 경시하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과 미국 시민들에게만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도 된다는 그린라이트를 밝혀주는 것이라며 기사는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국의 행동이 협상을 지속시키거나 협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와 파국으로 내몰았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기사는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트럼프와 행정부는 스캔들에 휩싸여 있고 이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위험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고, 트럼프는 현재 북한과 좋은 합의에 도달하거나 혹은 동맹국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거나 확대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보다는 미국 국내 정치의 혼란을 해결하는 데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사는 미국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하여 미국은 협상 시도를 멈추고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한국과 북한의 협상을 승인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근거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무기 통제 협정을 도출해낸 협상이었다며, 한국이 북한에 충분한 인센티브로 뒷받침한다면 부활된 남북 협상이 재래식 군사력을 축소시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이며,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현재 남북 협상과 대화가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협상을 미국이 주도하는 부분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CNN은 트럼프보다는 문재인